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송서당 한자 산책의 일송입니다. 오늘부터 1급 한자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아마도 어느 정도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거나 고급 한자를 위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1급 한자 급수시험 자격을 취득하려고 학습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저와 함께 꾸준히 학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자를 암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자는 암기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한자 학습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1급 한자 강의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급 한자 대부분이 형성 문자입니다. 형성 문자는 모양형의 소리성, 글자의 한 부분은 모양으로 뜻을 나타내고 글자의 다른 부분은 소리로 음을 나타냅니다. 들을 문자를 보겠습니다. 들을 문자는 문 문자에 귀자가 들어간 형성 문자입니다. 귀이는 뜻을 나타내고 문은 소리를 나타냅니다. 들을 문자에서 듣다가 핵심이므로 귀이자가 이 글자의 부수가 됩니다. 제2강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왜 한자를 공부해야 하고 한자 학습의 치트키라고 할 수 있는 부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학습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할 강의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한자를 공부해야 할까요? 한글로 읽고 쓰고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왜 한자를 공부해야 합니까? 왜 우리말을 놔두고 중국 한문을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말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살아가는데 한자를 몰라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서류나 학술 용어, 법률 용어에 사용되는 한자를 모르면 매우 답답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한자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논술이나 논문 등 글로 표현하는데 다양한 어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빛이 안 좋다, 오늘 얼굴빛이 안 좋다 라고 그냥 우리말로 표현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글로 표현할 때 얼굴빛이 안 좋다도 있지만 안색이 안 좋다, 얼굴 안에 빛색이죠, 안색, 얼굴빛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표현은 초췌하다, 파리할 초에 파리할 초입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파랗게 질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휘를 쓰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그 내용의 깊이가, 표현의 깊이가 상당히 깊어집니다. 한자를 학습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말의 한자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자는 그 자체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학용어인 분수, 공원에서 우리가 물을 뿜어내는 분수도 있죠. 여기서 분자를 보면 한글로는 분이 같은데 한자로는 나눌 분, 그리고 물을 뿜어낼 분, 이렇게 다릅니다. 광합성, 빛을 합해서 무언가를 만든다. 빛광 합할합 일울성이죠. 법률 및 행정운용은 더합니다. 기각과 각하, 차이를 아시나요? 각하도 소송을 각하한다도 있지만 공무원, 대통령 같은 공무원을 칭호할 때, 대통령 각하할 때 호칭해도 씁니다. 소송이나 흠결 같은 이런 어휘들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민사나 형사소송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탄핵이라든지 계엄, 철회 같은 시사용어나 불쌍히 여긴다라는 긍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부조금 봉투에 부조를 하죠. 거기에 봉투에 쓰는 뜻이 부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심지어라는 말도 한자입니다. 심할심, 이를지, 어조사 어입니다. 심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순식간도 한자입니다. 눈 깜짝일 순, 쉴식, 사이간. 눈을 깜빡하는 그 잠깐 동안의 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말 같지만 양말, 모자, 먹는 과자, 귤, 동생, 미안하다 할 때 미안, 이 모두가 한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과연과 물론도 한자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폄회라고 하는 단어를 문장이나 책에서 처음 보더라도 폄자에 들어간 조개패자가 가치나 돈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회자에 들어간 부수, 몽둥이 수가 무언가를 부수고 헐다라는 뜻을 합쳐서 가치를 깎아내린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개패와 몽둥이수 부수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한 한자는 단어 선택을 정확하게 하여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역사, 히스토리죠. 그리고 번역할 역을 쓴 역사도 있습니다. 트랜슬레이터죠. 청량리 역사, 서울 역사, 이렇게 기차가 쓰는 그런 건물을 역사라고도 합니다. 교정, 바로잡을 교입니다. 교도소에서 바로잡아서 인도하죠. 교정. 하지만 학교 교를 써서 학교 마당, 가르칠 교를 써서 교과 과정을 나타내는 교정도 있습니다. 급수, 등급을 매기는 급수도 있고, 공급할 급을 쓴 물을 대는 급수도 있고, 물 기를 급을 써서 샘이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그런 급수도 있습니다. 한자는 최고의 개념 압축기입니다. 한자가 표의문자, 겉으로 의미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과 뜻이 글자 하나에 모두 담습니다. 묘해산은 산의 모양을 그대로 본뜬 거죠. 문문부도 그렇고, 밝을명은 해일과 달월 두 글자가 합쳐져서 해와 달이 밝음을 뜻해서 밝을명자로 형성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학습 용어가 각 글자의 뜻이 압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진일함이죠. 무엇을 지녔다, 숫자를 지녔다. 엽록소, 입이 푸르다, 입엽에 푸를 녹자입니다. 수요의 탄력성, 경제 용어죠. 모두 한자입니다. 또한 한자는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줍니다. 고전소설이나 문학작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옛 문헌에서 선인들의 인문학적, 철학적 사고를 공감하게 만들어줍니다. 쉴 휴자는 사람이 나무에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무 옆에서 기대서 쉰다라는 휴식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자를 알면 글로벌 시대에 소통 관련 경쟁력이 향상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등 한자 문화권의 나라에 갔을 때 말로는 소통이 되지 않지만 쓰기로, 필담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급 한자 강의에서 다루게 될 한자의 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어문의 기준으로 1급 한자는 총 3,500자입니다. 2급 한자 2,355자와 1급에 새로 추가되는 신습 한자 1,145자가 합쳐서 3,500자입니다. 상용 한자 1,800자는 기초 수준이고 2급은 중급 수준입니다. 1급 한자 3,500자를 알게 되면 국한문 혼용의 고전을 이해하는 중급의 수준이 가능합니다. 한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수는 무엇인가요? 부수, 부분부의 머리수입니다. 글자의
머리가 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글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기호 내지는 글자 그 자체입니다. 한자 의미 결정짓는 핵심 부호로 개별 글자의 핵심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얼음빙자 들어간 부수를 보겠습니다. 얼음빙자는 삼수변에서 하나가 빠진 이수변 또는 얼음빙입니다. 서늘할 청, 서늘할 양, 청량, 청량음료라고 하죠. 시원한 음료. 찰냉, 얼어붙을 고, 얼동, 겨울동 모두 얼음빙자가 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빙자가 들어가면 차갑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부수는 그 위치에 따라서 9가지로 그 명칭이 나눠집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변입니다. 부수가 글자의 왼쪽에 있습니다. 사람인 변, 수레거, 수레차, 변, 삼수변, 그리고 방은 글자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칠목방, 칼도방, 선칼도방이라고 하죠. 세추, 힘력방. 머리는 글자 위에 있습니다. 간머리, 물수, 풀초, 외산. 발은 글자 아래에 있습니다. 그른명, 이게 불화자의 변형이죠. 밑에 발 4개. 불화발이라고 합니다. 마음심 발, 어진 사람인 발. 받침은 글자의 왼쪽과 아래에 걸쳐서 있습니다. 길게를 느릴 연, 길게 걸을 착, 달릴 주. 엄자, 부수가 위쪽과 왼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큰지범, 병들어 기댈 역, 범호, 집엄. 이런 것이 엄입니다. 애운담봄, 애웠다, 둘러쌌다는 거죠. 나라국자의 바깥 부분, 네모 부분이 애운담 몸입니다. 애운담 안은 글자의 가운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간의 날일이나 멀경의 입구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제부수는 부수 자체가 그 글자입니다. 목이나 금, 풍, 용, 흑, 청 이런 글자는 부수이기도 하지만 그 글자 자체도 글자입니다. 다음으로 한자 부수는 총 몇 자일까요? 한자의 부수는 총 214자입니다. 굉장히 많죠? 날일, 한일, 뚜를곤, 점주, 삐친별, 새을부터 용용, 거북이 구, 피리야까지 총 214자입니다. 이 모든 한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1급 한자를 공부하면 외워지게 됩니다. 210자나 되는 부수를 무조건 외우기만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급 한자는 대부분이 형성문자이기 때문에 그 글자가 만들어진 조자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한자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210자자를 의미의 연관성에 따라서 사람, 삶, 자연, 기타 이렇게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수는 사람 자체, 우리 몸의 신체나 장기 기관, 그리고 신분, 계급과 같은 사람과 직결된 부수입니다. 삶에 관련된 부수는 생활이죠. 생활, 입고 먹고 생활하는 의식주, 그리고 전쟁 무기나 생활에 필요한 도구입니다. 기타는 숫자의 개념이나 추상적인 기호를 포함합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과 관련된 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사람인도 있고요. 왼쪽에 쓰는 사람인 변, 밑에 쓰는 사람인 발, 몸기죠. 큰데 사람이 팔을 뻗고 크게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주검시, 병부절, 무릎 꿇은 모습입니다. 비수비, 견줄비, 사사로울 사, 쌀포, 몸신, 귀신귀, 빛색 다 사람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얼굴과 관련된 부수고 있습니다. 얼굴면, 귀이, 눈목, 입구, 코비, 스스로 자. 스스로 자자는 코하고 비슷합니다.
혀설, 이치, 머리수, 머리혈, 어금니아, 하품흠, 터럭모, 터럭삼표, 길게 들일 표, 말리을이, 말리을이는 수염도 나타냅니다. 수염의 모습이죠. 볼견, 되돌아볼 간, 골곡, 얼굴 용자에 이자가 들어갑니다. 또 손을 나타내는 부수도 많이 있습니다. 또우, 손수, 손수는 좌측의 제방변으로도 사용됩니다. 가를지, 마디촌, 칠복, 손톱조, 두 손 받들 공, 절구구, 붓, 율, 미치리 모두 손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발과 관련된 부수는 발족, 그칠지, 걸을보, 달아날주, 설립, 필발, 필소, 필발입니다. 어그러질 천, 뒤저울치, 천천히 걸을 쇠, 절름발이 왕, 길게 걸을 착, 행, 그리고 길게 걸을 착, 길게 걸을 연, 단일행, 캘 채자입니다. 장기, 신체 기관입니다. 마음심, 심장, 뼈, 그리고 고기, 고기는 육달월로도 씁니다. 피혈, 말무, 상태나 계급을 나타내는 부수입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씨, 자녀, 부모, 그리고 계급, 신하, 백성, 선비, 이렇게 사람과 관련된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의식주, 도구, 삶과 우리 생활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당연히 옷, 입고 있는 옷이죠. 옷은 좌측의 변으로 쓸 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수건건, 덮을멱, 작을요, 가는실멱입니다. 실사는 가는실멱이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피, 가죽혁, 가죽위. 이 가죽도 바로 벗겨낸 가죽은 가죽피고 어느 정도 다름질한 가죽은 가죽혁. 그걸 무드질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은 가죽위입니다. 그 다음에 옷감에 물들인 색, 황, 누를 황, 푸를 청, 검을 흑, 흰 백, 붉을 적, 그리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그럴 문, 검을현. 검을현은 색은 아닙니다. 뭔가 아지랑이처럼 검게 조그맣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먹거리에 관련된 식자는 좌측에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닭유지만 실제 술과 관련된 글자에 많이 사용됩니다. 쌀미, 향기로울 향, 벼화, 보리맥, 기장서, 산마, 콩두, 울창주 울, 그리고 소금밭 로, 솥력, 솥정, 음식을 끓이거나 삶는 데 쓰는 도구죠. 집안,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굴혈, 장군부, 높을고, 지범, 큰지범, 문문, 지게호, 감출해, 안석, 책상을 얘기합니다. 안석괴, 조각장, 조각편, 쓸용, 가지런할채, 덮으라, 도구에 관련된 부수들입니다. 보일시자는 재단을 나타냅니다. 좌측에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칼도, 우측에 쓸 때는 칼도 방으로 이렇게 두 개를 씁니다. 피혈, 무기입니다. 활궁, 주사릭, 화살시, 몽둥이수, 우리가 헐회에서 살펴봤죠. 창모, 창과, 도끼근, 기아와, 그물망, 점괘효, 그리고 바느질할 치, 볼견, 말씀원, 소리음, 매울신, 장군부, 배주, 타는 배죠. 자동차 할 때 차, 수레할 때 거, 쟁기뢰, 방패간, 피리약, 붓고, 싸울투, 이런 것들이 상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다음은 자연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천체, 해와 달이죠. 저녁석, 별신, 비우, 바람풍, 기운기, 얼음빙, 물수는 좌측에 삼수변으로 씁니다. 불화, 밑에 쓸 때는 연화발, 점 4개입니다. 모방, 각을 얘기합니다. 지형, 산, 내천자가 개미어리 천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돌석, 쇠금, 금속, 금속이나 광물에 이 금자가, 김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구수록, 흑토, 밭전, 마을리, 고을읍. 이 병부절이 좌측에 있으면 고을을 나타내고, 반대입니다. 좌측에 있으면 고을을 나타내고 우측에 있으면 언덕을 나타냅니다. 거꾸로네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좌측은 언덕이고 그리고 우측에는 고을읍입니다. 골곡, 계곡을 나타냅니다. 식물, 나무, 풀초, 쌍날철이죠. 풀초, 대죽, 오이과, 부추, 굽니다. 동물은 소, 새, 말마, 개견, 해태치, 돼지시입니다. 돼지시, 해태치, 양양, 범, 새, 고기, 그리고 사슴녹입니다. 쥐서, 거북이 구, 용용, 벌레회입니다. 벌레회 3개가 벌레충자죠. 그리고 깃, 날비, 안일비, 발자국, 유,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부수입니다. 기타 부수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저희가 학습하게 될 1급 심습 한자가 1145자입니다. 이 중에서 부수당 10자 이상을 포함한 글자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3개 부수가 약 800여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수는 68자, 사람이는 30자, 닭유자는 14자, 칼도는 10자, 이렇듯 33개 부수가 약 800여 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214자 부수를 한 자도 있고 두 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10자 이상의 글자를 나타내는 부수를 뽑아서 33개를 중점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1급 한자 강의 내용은 당연히 신습 한자 1145자 기준으로 합니다. 각 한자의 구성, 조자 원리를 보고요. 설문해자 해석. 설문해자는 후한 약 2000년 전에 허신이라고 하는 유학자, 문학자가 한자를 부수에 따라서 분류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자를 해석하는데 상은 고, 야,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한자를 학습할 때 허신의 설문한자 해석을 곁들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급 한자는 아니지만 1급 한자와 연관된 각종 1급에서 8급까지 한자가 포함된 핵심어의, 사자성어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동의어, 반대되는 말, 반의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자가 우리에게 주는 인문학적 시사점이나 그런 내용을 잠깐 고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한자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수의 중요성, 부수를 어떻게 분류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진행하게 될 1급 한자 강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송서당 또는 한자 산책을 유튜브에서 치면 제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음 2강에서 사람인자, 사람인 강의, 사람인과 사람인 발, 그리고 사람인 변이죠. 사람인 변 관련된 30개 새로운 한자를 가지고 2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